2004년 6월 20일 일요일 오후 1시 55분 112와 119로 거의 동시에 한 통의 신고가 접수된다. 신고자는 중년의 여성이다. 목소리는 떨렸고 문장은 끊어졌다 이어지기를 반복했다. 숨을 고르는 시간마저 말의 일부처럼 들렸다. 집에 들어왔더니 딸이 죽어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말은 신고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웠다. 어머니는 이미 눈앞의 장면을 여러 번 부정했을 것이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아직 숨이 붙어 있지는 않을까? 자신이 너무 늦게 온 건 아닐까? 하지만 어떤 생각도 현실을 바꾸지는 못했다. 결국 가장 말하고 싶지 않았던 문장이 입 밖으로 나왔다. 경찰과 구급대는 처음엔 흔한 상황을 떠올렸을지 모른다. 연락이 끊긴 가족, 집 안에서 발견된 사망 안타깝지만 종종 접하는 유형이다. 그러나 신고 내용을 조금 더 듣는 순간 이 사건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다.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다. 딸은 사라진 게 아니었다. 밖에서 발견된 것도 아니었고 오래 찾다가 신고한 것도 아니었다. 딸은 분명히 집 안에 있었다. 어머니가 직접 들어간 딸이 혼자 살던 그 집 안에 있었다. 이 사실은 상황을 완전히 바꿨다. 발견의 문제가 아니라 왜 아무도 몰랐느냐의 문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집 안은 너무 정돈돼 있었다. 싸운 흔적도 없었고 물건이 흩어진 곳도 없었다. 누군가 급하게 도망친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풍경이었다. 사건이 있었다면 남아있어야 할 흔적들이 없다는 점이 오히려 비정상으로 느껴졌다. 평범함이 설명이 되지 않는 순간이었다. 어머니는 그날 딸이 잠시 외출한 줄 알았다고 했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들어섰을 때도 특별히 이상한 점은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기다렸다. 혹시 금방 돌아올까 싶어 집 안에 머물렀고 기다리는 동안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했다. 바닥을 닦고 빨래를 돌리고 옷을 정리했다. 걱정을 일상으로 덮으려는 선택이었다. 그 선택은 자연스러웠다. 부모에게 딸의 집을 정리하는 일은 낯설지 않다. 오히려 익숙하다. 집 안의 냄새도 그때는 위험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평생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떠올릴 이유도 없었다. 환기를 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그리고 아주 평범한 동작 하나. 빨래를 걸기 위해 장롱문을 여는 순간 이 집의 시간은 멈췄다. 그 안에서 어머니가 본 장면은 설명으로는 부족했고 말로 옮기기에는 너무 컸다. 딸은 사라진 게 아니었다. 도망친 것도 아니었고 어딘가로 떠난 것도 아니었다. 그 집 안에 있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 사건은 그 순간부터 단순한 사망 사건이 아니게 된다. 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는지, 왜 집 안은 그렇게 평온했는지, 그리고 왜 가장 늦게 알게 된 사람이 어머니였는지. 질문은 많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시간을 되돌려 보면 단서는 이미 쌓이고 있었다. 딸은 21살이었고 서울에서 혼자 산 지는 석 달 남짓이었다. 독립은 자유를 주었지만 동시에 혼자가 되는 책임을 남겼다. 낮의 집은 평범했지만 밤의 집은 달랐다.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은 있었고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는 선택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은 틈을 만들었다. 연락이 뜸해진 것도 그 무렵이었다. 바빠서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불안을 말로 꺼내는 순간 그 불안이 현실이 될 것 같았다. 그래서 하루를 미뤘고 또 하루를 미뤘다. 그 망설임이 사흘로 이어졌다. 사흘 동안 집은 그대로였다. 문은 잠겨 있었고 물건은 제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더 늦게 알아차렸다. 변화는 소리가 아니라 감각으로 왔다.
현관 쪽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고 밤의 소리가 또렷해졌다. 장롱 앞에서 시선이 멈추는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 행동은 반복됐다. 집은 그대로였고 느낌만 달라졌다. 그 차이가 위험이었다. 사건 당일 더위는 선택을 가볍게 만들었다. 현관을 조금 열고 방충문만 닫았다. 위험하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평소 하던 선택이었고 그래서 경계하지 않았다. 휴대전화는 손이 닿는 곳에 있었지만 전화는 걸지 않았다. 조용한 집은 안전처럼 보였다. 그 오해가 밤을 통과했다. 그날 밤 큰 소리는 없었다. 그래서 아무도 몰랐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잠겨있던 문은 안심을 주었고 정돈된 집은 의심을 지웠다. 그 안심이 가장 늦은 발견으로 이어졌다.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연락이 끊긴 3일 동안 그 집 안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던 진실을 하나씩 마주하는 과정이다. 평범해 보였던 선택들이 어떻게 겹쳐졌는지, 그리고 그 겹침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이 사건은 그 질문들에서 시작된다.